박사님, 제가 또 박사님의 예. 저서를 또 아이고. 평소에 소장해서 네. 열심히 읽어봤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이게 사실 예전에 EBS에서 영상 무해도부 통지라는 다큐멘터리를 좀 만드는데 제가 기획부터 출연까지 다 참여를 했어요. 다큐멘터리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을 좀 담았고요. 임진왜란 때부터 정조시대까지, 즉 무해도부 통지가 출간될 때까지의 우리 무해사를 좀 이렇게 정리한,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을 썼었습니다. 제가 박사님 책을 읽어봤을 때 이 수많은 무해도부 통지의 권법 중에서 이 예도 권법이 가장 네. 백미라고 봤어요. 이 예도 권법이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조선 후기에 보면은 총을 쏘면서 총을 쓰기 시작하잖아요. 네, 조총. 그러면서 검술이 더 필요한 거예요. 아니, 총을 쓰는데 어떻게 검이 더 필요해지죠? 삼총사 아세요? 혹시 삼총사? 아, 삼총사 알죠. 달타냥. 옛날 분이니까. 옛날 뿐이다. 요즘 잘 모르는데. 달타냥. 아, 그렇죠. 네. 삼총사가 네. 머스키티어. 네, 그렇죠. 총 쏘는 사람들이에요. 아, 총사네요? 그렇죠. 총사야, 말 그대로. 아, 우리 이미지는 약간 검사 이미지였는데. 이 총사들의 생존율을 올려야 되거든요. 거의 한 발 쏘고 나면 저기 뭐 한 20-30m 안에 있으면 무방비 상태라고 봐야 되죠. 네. 그러니까 새로운 검술이 필요하고 무거운 무기들은 총 뭘- 무게도 있기 때문에 휴대하기 어려운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검술이 발전하는 거예요. 조선에서도 군영에 갖고 있던 무예 말고도 민간에서 막 무를 찾습니다. 그러면서 들어오는 것이 예도, 본국검 이런 것들이 이제 군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. 예. 어렵고 새로운 무예가 검술이 들어온 게 바로 이게 예도였어요. 네. 날카로울 예자를 써요. 그럼 이 예도가 본국법보다는 좀 더 어려운 과목에서 좀 더 어렵고 많은 세법들이 어려운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네. 가지수도 많고. 그럼 그 예도 시범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예도 시범입니다. 권법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. 이게 본국권법보다 훨씬 더 일단은 도는 동작이 더 많이 네, 네. 들어가고 검을 좀 더 자유자재로 쓰는 그런 동작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본 인상적인 몇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요. 네. 일단 이 동작. 예. 뭔가 이 원기옥을 모은 듯한. 이건 태아 무슨 도타. 의미일까요? 태아 도타라는 뜻인데요. 네. 실전에 쓴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왕 앞에나 또는 특히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네. 뭐 시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. 네.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소리 막 지르면서 분의 기세, 그렇죠. 그런 모래일 이런 걸 좀 끌어올리기 위한 네. 하나의 그 동작이죠. 그 다음에 실제 원고에서는 이거 허벅지를 한번 딱 쳐요. 그 다음에 칼을 뽑아서 이제 멀리 베는, 그리고 또 몸을 이제 이런 식으로 몸을 일깨우거든요, 한 번씩. 그럼 이게 옛날에도 약간 그런 공연적인 요소들이 있죠. 좀 중요한 게 있었네요. 그럼요, 이제- 그러니까 괜히 막 네. 해서 칼을 탁 던져서 잡아서. 그런 것들은 제일 실전이랑 상관없는 동작이 이런 동작이죠. 칼 던져서 받아서 한 손으로 베는. 네. 이거 진짜 쓸모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런 동작들이 예. 특히 이제 외국 사신들 왔을 때 외국 사신들. 팍 던져가지고 네. 수백 개의 칼이 같이 올라다 떨어지는 거죠. 이게 뭐 옛날에도 이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한류 문화로서 네네. 멋진 거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걸 봤는데요. 이게 아까 보니까 칼을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서 네네. 이렇게 슉 돌려서 예. 이렇게 작업이 네네. 가더라고요. 이거는 어떤 양각 조천세라고 그래가지고요. 좀 이렇게 후대에 들어간 동작들이에요. 무해도 통제에도 이런 것들은 이제 검법이 아니라 도법. 칼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베는 거죠.
그래서 이제 칼등, 네. 칼등으로 이게 진검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칼에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자세들이고 네.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군의 기세를 올리는 그런 동작들입니다. 네, 보시면 이제 쌍수도가 나오죠. 쌍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가 명나라 공으로부터 받아들인 거라 뭔가 이렇게 제일 앞에 내세웠습니다. 그리고 바로 예도가 나와요. 예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세가 쫙 나오고요. 그리고 증보, 도법으로 건법이 아닌 보법 이제 네 가지가 더 들어가 있고요.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외검이에요. 그 정도로 이제 외검이 사실은 어떤 군사 훈련 또는 전투에서는 이 외검이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러네요. 있어요. 당시에 중시했었던 뭐 순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. 네. 도검, 봉구검, 쌍검, 마상쌍검, 월도, 마상월도, 협도, 등패 이런 식으로 당시에 또 다양한 검술들이 월도 이런 대도류 다 포함돼가지고 다 제시돼 있습니다. 박사님 이걸 전부 다 하실 수 있나요? 네, 그래야죠. 할 수 있어야죠. 아니, 너무 많아서 이거 참. 네. 그리고 하다 보면 다 특색이 있고 재미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이 본국검은 일로 돌았으면 비슷한 동작이 왜 예도에서 반대로 돌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네. 그냥 균형감 있는 다 익혔을 때 좌우 균형감 다 있는 그렇죠. 그 건강히 기술 연습을 좋겠네요. 그렇게 좀 짜놓은 것 같아요. 버릇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석하는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서 그걸 베죠. 네. 상대방이 어쨌든 이걸 막아내면 바로 목 들어가죠. 네. 그리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굴라는 거 들어가죠. 그럼 거정쇠가 이렇게 복잡한 동작이네. 그리고